옛날 옛날 궁금하지 핫 신세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만화방 머도사 얼조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만화방 첫 번째 대책남, 대신 책을 읽어주는 남자들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거 참 저번에 우리 이 소개 영상 네. 여기 저희 만화방 오픈했다가 이제 소개 영상 할 때 들고 나왔던 책을 드디어 이제 소개하게 됐어요. 네. 제가 그때 뭘 들고 왔었죠? 타짜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허영만 작가님의 타짜라는 그 책을 들고 왔었는데, 유명한 작품이죠.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부, 2부, 3부, 4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편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번째 얘기, 네. 지리산 작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줄거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전해드리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이 작가는 또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또 허영만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현재도 방송 활동을 지금 계속 네. 왕성하게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 연세가 47년생이십니다. 굉장히 동안이시죠? 네, 동안이시고 정정하시죠. 네. 70이 넘으셨는데 이르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EBS의 백방기행도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계시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허영만 작가님은 또 이 대한민국 만화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큰 축을 그은 분 아닙니까? 그럼요. 또 히트작도 너무너무 예. 많고. 그럼 어떤 히트작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뭐 각시탈. 각시탈. 그다음에 뭐 드라마로도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네. 주원 씨가 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미스터 큐. 미스터 큐, 예.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 예. 다 영화- 알만한. 예, 영화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쪽은 나라라 슈퍼보드. 뭐 굉장히 그거야 유명한 워낙에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이거 아니에요. 저팔계. 안 들려요. 이거 있잖아. 아유, 사오정원. 사오정원. 이거고. 나비 나오. 나방 이거고. 예. 자, 그리고요. 유명하죠, 네. 또 영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역자죠. 타짜. 그 유명한. 너 또 있었잖아요. 그때 이 옛날에 저는 아직까지 생각한 게 식객. 글쎄 저는 식객- 식객도 맞고 예. 저는 식객은 이제 재밌게 못 봤습니다. 그래 저는 식객의 또 주인공이 남자 이름이 진수고 여자 이름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진수 성찬이 합치면 네 몰랐죠? 몰랐습니다. 네, 허영만 작가님 작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쨌든 허영만 작가님에 대해서는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네, 뭐 많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오늘 얘기할 타짜 1부 지리산 작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1편부터 7편까지 있는 7편으로 된 만화예요. 제 1부죠? 1부 지리산 작두는 타짜 1부는 총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타짜는 뭡니까? 이 도박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만 잘 파도 반타짜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섬세한 기술까지 다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조사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정말 만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거의 옮겨다 놓은 네. 그런 만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우리 영화 타짜는 거의 다 봤을 거예요. 1편은 정마다. 그죠? 정마담 우리 그 김혜수 씨 나 이래 나온 여자야. 그렇죠. 영화하고는 좀 차이가 좀 원작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차이점도 좀 알아보고 일단은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저희 나라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59. 53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휴전이 됐잖아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53년부터 60년대까지 그때가 가장 중무대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이 줄거리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만화책에 대한 부분에 그 1권부터 7권까지 시대적 좀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이 포인트. 네, 포인트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컷씩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은 자 시작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53년입니다. 예, 53년에 처음 시작하는 배경이 지리산 산골 마을에서 네.
김곤 두 글자 외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곤이라고 하는 거는 김곤인데 부를 때 곤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곤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니라고 알고 그렇죠. 고니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김곤 외자입니다. 네. 근데 그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요. 네.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김건이 막내인데 누나는 시집가서 6.25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끝났는데도 어디서 뭐 사는지를 몰라요. 누나는 다만 여기가 원집이니까 지리산이 원집이기 때문에 집은 알지만 누나가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주된 수입원이 뭐냐, 형하고 고니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갖다 팔면 그거 갖고 생계를 간신히 밥 먹을 만큼만 유지하고 이제 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형하고 둘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이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빨치산 그렇죠. 그리고 국군. 빨치산이 뭡니까? 그 못 넘어가신 분들이잖아요, 북한으로. 근데 군인하고 빨치산하고 경계가 잘 없을 때예요. 시대적 상황이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애매한 상황이요. 근데 나무를 하러 갔다가 군인 한 명을 부상당한 군인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형이 김곤의 형이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좀 노름에 좀 일가견이 있었나 봐요. 나무하러 가서 고니한테 섰다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알려줍니다. 족보를. 섰다. 예, 뭐 장사, 세륙, 뭐 알리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김곤이는 그걸 듣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인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군인이 거의 이제 수분 붙어 있지만 살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철모하고 총하고 신발을 뺏어갖고 그냥 죽게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그 총 갖고 총알까지 다 갖고 사냥을 하다가 빨치산한테 총 맞아 죽어요. 어이없는 죽음이다. 어이없는 죽음이죠. 근데 이거를 고니가 옆에서 봤죠. 근데 어린 나이기 때문에 14살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형하고 같이 해서 벌어야 될 그 일을 고니 혼자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가정 형편은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동네 친구 소개로 노름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나무를 200번 정도 해야지 자전거를 한 대 살 수 있는데 노름판에는 하룻밤에 자전거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름판을 형한테 옛날 배웠던 게 있잖아요. 섰다에 대한 거. 그래서 2년 동안 나무를 해갖고 1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노름판을 갑니다. 물론 다 날리죠. 그렇겠죠. 네. 다 날려서 그때부터 이제 김곤이라는 친구의 일대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1년 동안 벌어놓은 걸 또 다 날렸기 때문에 그 자금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누나가 집을 찾아옵니다. 조카를 데리고. 근데 돈을 얼마 갖고 왔냐? 그 당시에 환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원이잖아요. 그렇죠. 환이죠. 그때는 환이라 그랬는데 자그마치 50환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논을 몇십 마지기, 몇백 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이래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가게도 차리고 막 다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 10만 원만 갖고 가서 하룻밤에 벌어서 그걸 채워놓고 자기는 자전거 한 대만 살라고 그 마음 갖고 10만 원을 훔쳐갖고 노름을 하죠. 근데 그날 다 10만 원을 순식간에 잃습니다. 근데 이게 잃으면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또 안 그렇잖아요. 도박꾼들의 이 또 특징. 본전 생각. 나머지 40만 원까지 다 훔쳐갖고 하룻밤에 날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그 같이 친 그 도박꾼들이 다 짜고 친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고니가 그때 자기 집에 있는 작두를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가서 위협을 합니다. 사기꾼 놈들아 내 돈 내놔. 걔들은 다 그래, 다 미루죠. 나는 몰라. 걔가 하는 거야.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그래서 걔가 거기서부터 지리산 작두라는 별명이 그냥 붙습니다. 네. 근데 김곤이가 우리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머리만 좋은 친구로 나오는데 실제 원본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깡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뒤져요. 싸움으로도. 영화를 각색을 그렇게 했군요. 그렇죠. 네. 깡도 되게 좋고 자기가 죽어도 그리고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다워요. 돈을 잃었지만 깨평을 줄게. 깨평 뭔지 아시죠? 예. 돈 잃은 거에 얼마큼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깨평을 줘도 됐다. 내가 이런 건 내가 됐다. 이렇게 딱 잘라서 돈도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이제 누나가 보니 완전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큰 돈을 날렸으니 집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고 해서 자기는 앞으로 타짜로 성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갖고 갈 때 사주는 그 주인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나무 주인이 말립니다. 도박은 하지 말라고. 아 그러면 네. 그 편경장이라는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아,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제 이 김곤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몇 명을 만나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편경장이에요. 네. 편경장인데 편경장 어떻게 만나냐? 그 나무를 사주는 그 가게 사장님이 한때 굉장히 유명한 타짜였는데 딱 노름을 접고 그 가게를 나무 파는 가게를 하시는 건데 그분이 곤이한테 약속을 딱 받고 편경장 주소를 알려줍니다. 서신을 줍니다. 그게 뭐냐? 30살에는 무조건 잘 되든 잘못되든 도박은 30살까지만 하는 걸로 네가 약조할 수 있으면 내가 해주마. 네. 그래서 편경장 서신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곤이가 그 서신 하나 들고 편경장을 찾아가죠. 네. 근데 뭐 그 서신 갖고 온다고 다 제자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영화에서도 그 백윤식 씨가 편경장이었잖아요. 네. 카리스마 있었죠. 네. 근데 거기 그 비슷한 게 그거 같아요. 안 받아줍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쟤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나무에 참새들이 수백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네가 저걸 다 잡아오면 내가 너 받아줄게. 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5마리를 잡아놨습니다. 5마리. 5마리.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경장이 뭐라 그랬냐면 다 잡아놓으라 그랬지 5마리만 잡아놓으라 그랬냐. 네. 저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꼭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이 기술을 조그만 기술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이거를 네가 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거를 숙제를 내줄 테니 그 숙제를 3개월 안에 해결해갖고 오라 그랬더니 김곤이가 계속 3개월 동안 연습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걸 풀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로 받아주면서 편경장하고 이제 그런 도박꾼에 가서 작업을 한 호구들을 이제 상대로 돈을 싹쓸이하는 그런 판에 이제 그 다찌라고 그래요. 네. 선수를 끼는 게 아니라 호위, 무사. 편경장이 그 게임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게 그렇죠. 해주는 병풍이면서 보디가드. 네. 뭐 요런 역할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편경장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 그 김곤이라는 친구의 굉장한 잠재력이나 머리 그 쓰는 능력이나 아까 말한 깡이나. 예, 깡이나 굉장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시켜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나 1위 나왔어. 그 정마담입니다. 그 나중에 편경장이 또 네. 영화에서는 어떻게 죽게 되잖아요. 네네. 당해서. 네네. 그러면 누가 또 어떻게 해서 그게 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마담을 만나서 김곤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를 이제 이럴 때 느끼는 거예요. 편경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모든 게 완벽하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 잃은 사람들 중에 속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마담하고 곤이하고 편경장하고 서울로 큰 건을 위해서 가는 기차에서 네, 그렇죠. 괴한의 습격을 받고 편경장이 죽죠. 그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기차에서 린치를 당해서 칼침을 맞고 떨어져 죽습니다. 편경이 죽고 나서 곤이가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정마담하고 둘이
또 이렇게 정보이 나겠죠. 아, 정부는 전에 났어요. 이제 제가 이 방송이라 말씀 못 드리는 거고, 네. 평경장이 첫 번째 정마담을 소개시키는 날 끝났어요. 네, 근데 그 정마담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아까 말했던 평경장의 역할을 정마담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광렬을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다 유해진 역할. 예, 유해진 역할을 했던 고광렬을 그 노름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 제가 그 고광렬이라는 친구는 네. 실제 실력이 있나요? 타짜인가요? 나름대로 타짜인데 약간 그 하급 타짜? 뭐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초짜. 그러니까 아니요. 초짜는 아니 타짜니까. 타짜지만 고수들이 보면은 아직까지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니는 중타짜 정도 됐어요. 중급 타짜. 한급발 근데 밑이네요. 한급발 밑인데도 불구하고 고광렬은 이 김고니의 깡을 보고 저 사람하고 나 같이 있으면 잘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하자고 한 건데 김고니는 그것도 모른 척하고 옆에서 보디가드 역할 하면서 계속 그 실력을 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자기보다 한참 밑입니다. 근데 맞춰주다가 거기서 이제 이 고광렬이 이 김곤하고 고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판을 많이 키웁니다. 정마담하고 셋이 많이 키우다가 드디어 평경장을 죽인 범인을 알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정마담이 유부녀였던 거예요. 정마담의 정마담의 남편인 정낙호라는 친구가 앙심을 품고 평경장을 죽인 거예요. 그걸 김곤이가 알게 되죠. 그래서 김곤이가 그 정낙호를 완전 아작을 냅니다. 아작을 내는데 중요한 거는 정마담은 오래 살만하잖아요. 고니가 같이 짜고 죽인 거 아니냐. 이 정마담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이대 나온 여자 맞습니다. 결국은 남편만 자기가 시인하고 감옥을 가게 되죠. 그리고 정마담하고 고니하고 고광렬은 계속해서 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 큰 판을 그리고 있다가 드디어 고광렬이 큰 건수에서 성공을 합니다. 자, 정마담하고 고광렬하고 큰 판을 하면서 거기서 고광렬한테 대한민국에 화투 신이 2명 있다고 듣습니다. 화투 귀신이 있는데 2명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경상도 짝귀랑 전라도 악입니다. 고광렬한테 그 사람들은 피해라고 이렇게 듣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피해라. 근데 고니는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러다가 무슨 일 때문에 고광렬하고 고니하고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니는 다른 판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 허름한 사람한테 온방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봐도 사기라 때리다 보니까 이상해서 귀를 딱 들쳤는데 귀가 한쪽이 짝짝이다. 짝짝이가 아니라 한쪽이 잘렸어요. 그래서 짝기다. 그래서 짝귀예요. 귀가 한 개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짝귀군요. 이제 알고 절을 하면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 짝귀는 제대로 안 받습니다. 가장 큰 의미심장한 명언을 한마디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 나는 노름꾼이라면 내가 너는 사기꾼이다. 왜 그러냐? 화투는 절대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치는 것이다. 또 상대편의 마음을 가져와야 돈을 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짝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들었잖아요. 전설적인 그 2명 중에 1명을 만난 거 아니에요. 고니는 짝기를 만날 때 고광렬은 다른 곳에서 해서는 안 될 판을 가서 하다가 거기서 드디어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귀를 만났네요.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따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 있죠. 장난치다가 딱 잡고 네가 여기 안에 화토장이 있는 거에 내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손모가지를 건다. 이거를 고광렬한테 합니다. 근데 고광렬이 거기서 이제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고광렬이 거기서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고니가 그거를 알고 영화실 갔다 오면서 그게 누군지는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이게 비슷한 영화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내용은 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영화 타짜의 마지막 씬이죠. 고니가 아기를 아주 통쾌하게 물리치면서 거기 있는 판돈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예. 그 씬이 마지막 씬입니다. 그게 배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느 정말 돈 많은 그 영감의 배에서 네. 그쪽 대표로 아기가 나왔고 고니는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말 긴박한 상황에 아기가 이 손기술을 썼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다음에 반전을 하자.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딱 할 때 유리컵으로 딱 그 화토 딱 덮어놓고 그치. 건들지 마. 그리고 양쪽에 손을 묶어갖고 딱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이것이 장이면은 내가 너 손목을 자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장이 아니면 내 손목을 자르면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까죠. 근데 까는데 결국은 장이 아니죠. 그래서 아기가 손이 아작이 나죠. 죽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손이 아작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엄청나게 퍼집니다. 전국 그 노름하는 사람들 사이에 고니가 절러도 아기를 이겼대야. 그래서 일부가 거기까지요. 예, 일부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고니의 사랑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니가 잠깐 스쳐간 여자 중에 고광렬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여자를 고니의 아이를 낳게 합니다. 고니가. 와. 근데 본인은 그 아이가 낳는지 몰랐어요. 근데도 그걸 나중에 알게 돼서 고광렬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고니 자식이다. 그래서 엔딩은 사랑 얘기는 제가 왜 뺐냐면 사랑 얘기는 너무 복잡하고 막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사랑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 얘기는 그래서 뺐고요. 결국은 아기를 무찌르고 나서 다시 그 아기를 낳은 여자한테 가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셋이 애기 손잡고 같이 노는 모습으로 맨 마지막 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결국은 깡 좋고 실력 좋은 애는 뭘 해도 여자한테 인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똑해야죠. 네. 그리고 잘생겼어요. 네, 잘생겨야 돼.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깡 좋아. 우리 솔직히 깡은 어디 가서 안 뒤지잖아. 뭘 해도 잘 근데 되는 놈이네. 일단은 똑똑해야 되고 우리 걸리는 게 좀 많아. 똑똑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데 다 안 돼. 깡 하나만 있어 우리가. 깡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똘깡만 있어. 그렇죠. 똘깡. 우리가 제정신은 아니니까. 근데 자 대략 줄거리는 이 타짜 1부는 요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랑 얘기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전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화보다는 재밌습니다. 훨씬. 뭐든지 원작이 좀 네. 재밌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타짜는 무조건 만화로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넘기면서 만화책에서 고시대, 야, 50년대 정말 요랬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컷 몇 개만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지리산 산자락을 끼고 있던 마을들은 거의 다 그랬다. 낮에는 국군마을, 밤에는 빨치산 마을. 시대적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건 옛날 장례 문화예요. 상여 이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건 옛날에 다 장례식을 이렇게 동네에서 집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나와서 옛날에 전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가서 묻히는 전보. 전보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전에 택시였죠. 시발 택시라고. 욕 아닙니다. 이렇게 옛날 60년대 초 50년대 말 차입니다. 시발 택시랑 3륜차가 보입니다. 3륜차. 앞바퀴가 하나짜리 차예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짜장면집인데 보시면 짜장면 300원, 볶음밥 350원, 우동 300원, 탕수육 5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에 보면 4.19 의거가 일어났고, 그러면 이 1960년이라는 얘기죠. 네, 여기 박정희 대통령도 있습니다. 부산 전화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옛날엔 전화를 하려면 전화국 가서 이렇게 교환수들이 쫙 앉아 있는 데서 번호를 부르고 바꿔달라고 했어야 돼요. 재밌는 풍경이죠. 자, 옛날 목욕탕 풍경인데요. 보시면 그 옷 벗어놓는 그 사물함에 숫자가 한자로 써 있습니다. 뭐 12, 13 이렇게 그죠? 4, 5, 500원짜리 종이돈입니다. 네, 500원짜리 종이돈. 이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썼으니까. 7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니가 자기 아들하고 화란이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있는 장면이 끝으로 7편이 끝납니다. 자, 옛날 추억의 딱 그 그림들이죠.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뵙도록 하죠. 바이 신세계!